마지막 여행 제8화 권오일. 맛있는 음식도 오래 먹으면 질리는 법이고 좋은 꽃도 오래 보면 그 향이 무뎌지는 법. 수백 수천 년 무릉도원이 끝없이 이어지는 하늘나라에서야 그 지루하기가 오죽하겠는가. 다행히 부산 금정산에 하늘과 통하는 샘이 있어 호기심 많은 하늘나라 소녀들이 금빛 고기의 모습으로 논에다 가기를 즐겼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들이 서로 시기하여 오만한 기운이 극에 달하고 과학을 빙자한 오염이 산의 정상까지 당도하니 산도샘도 힘을 쓰지 못하더라. 아이들 몇을 모아두고 마치 선녀라도 된 듯 근엄하게 연설을 하던 정화가 시선을 이동해 동력의 먼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이들의 눈동자는 약속이나 한 듯 그녀의 시선을 따라 동력 하늘로 향했다. 그런 연유로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낙오된 소녀가 인간들을 선도하고 계몽한 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보다 줍는 사람이 많아지고 서로 협의하여 환경을 걱정하고 자중자의 함에 모년모월 모의를 기하여 샘의 오색구름이 일 것이로다. 그녀가 말을 멈추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세히 살펴본 뒤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때를 기다려 나 정화는 하늘로 돌아가 별이 될 것이니 그대 인간들은 서로 사랑하고 산을 보살피기에 정성을 다하라. 미친년. 대창이 팔짱을 끼고 한심하다는 듯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아이들 무리에 섞여있던 권호는 화가 자신에게 미칠까 두려워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권호는 금정산 자락의 외딴 집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기존의 마을로부터 동떨어진 곳으로서 시유지였다. 판자를 얽어 만든 점포의 방 하나가 딸린 허름한 선술집, 어머니를 두고 주모라 부르는 손님도 있었고 사장님이라 부르는 이도 있었다. 술이 취하면 덜어는 자기 덜어는 여보로 부르기도 했다. 손님들의 술자리는 대부분 싸움으로 마무리되었다. 어머니를 애인으로 삼겠다는 사람과 첩으로 두고 싶다는 사람, 권호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사내가 싸움의 장본인이었다. 권호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사내는 자신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머니를 두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둥,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둥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웃의 보육원 원장이라며 찾아온 신사가 집을 넘기라고 부탁해왔지만 어머니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권호는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사내 대신 뽀얀 얼굴의 신사가 아버지가 되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찬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다. 판잣집에 불이 나 어머니도 집도 흔적도 없이 타버렸다. 어머니가 당신을 희생하며 아들을 살린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지만 왼쪽 뺨으로부터 허벅지까지 기나긴 상처를 입은 권호를 세상에 혼자 남겨둔 것은 불행이었다. 보육원으로 들어가게 된 권호는 원하던 대로 신사를 아버지로 얻었다. 그의 나이 8살 때 일이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인 원장은 술집을 여러 경영하고 있었다. 수입산 싸구려 과일을 섞어 만든 원가 5천원짜리 안주는 5만원을 넘게 받을 수 있고 3만원짜리 양주를 30만원 넘게 받아도 탓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야말로 노다지 장사였다. 이익을 많이 남기는 만큼 세금으로 주관하는 곳 역시 술집이었다. 그러나 원장의 업소는 예외였다. 수익금을 보육원에 기부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통령이 내린 영이었다. 술사업의 이익금을 보육원으로 한 바퀴 굴려 나오면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돈. 세탁, 정확히 말하자면 세금 세탁이 되는 것이지만 보육원의 원장이 보육원의 돈을 꺼내 쓴다 한들 기업의 회장이 기업의 돈을 꺼내 쓰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세금 세탁을 맡은 보육원이야말로 원장의 알짜배기 사업수단이었다. 보육원의 역할은 그에 끝나지 않았다. 연말이 되자 각종 단체나 기업, 개인들까지 줄줄이 선물을 사들고 나타났다. 사회사업을 하고 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한 단체, 세금을 절약하고 회사 이미지를 키우려는 기업,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부풀린 영수증을 원하는 개개인. 안 그런 척하는 그들에게 모르는 척 적당히 띄워주고 감사해주면 후원금을 더 받아낼 수 있었다. 그들이 한결같이 좋아하는 것은 사진 촬영이었다. 고아, 그 중에서도 장애아를 돌보고 있다는 명분이야말로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었다. 권호야. 원장은 권호를 불러 김 의원 앞에 서게 했다. 보육원을 찾았다는 명분이 필요해 왔을 지역구 국회의원, 그의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시유지 불화받기는 시간 문제였다. 보육원에 접해 있는 시유지는 언젠가 개발이 될 것이고 개발이 된다면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보육원 부지보다 10곱이 넘는 시유지를 꼭 불화받아야 했다. 곰처럼 재주를 부렸는데 돈은 엉뚱한 사람과 나눠먹는 사태를 막기 위해 술막나니 하나를 부추겨 판잣집 하나를 걷어 내고 시유지를 독점하는 데 성공했다. 덤으로 한 명의 원생도 얻었고. 김치? 권호는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는 원장의 말에 흉터가 없는 쪽으로 돌아서며 웃음 지었다. 그런데 원장이 곧바로 그의 자세를 되돌리는 바람에 흉터가 사진에 노출되었다. 그래도 그는 기분이 좋았다. 원생들에게 괴물이라 불리며 따돌림을 당하고 있던 터였다. 원장과 친해지면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할 거란 생각에 우쭐하기까지 했다. 보육원 뒤편의 운동장이었다.
건호의 집이 불탄 자리로서 어머니가 그리울 때나 부모들의 구박이 서러울 때면 찾는 자리였다. 그보다 한 살이 많은 대창이 거만한 자세로 서 있고 그 뒤로 놈을 추종하는 무리가 늘어서 있었다. 까불지 마, 알았어? 대창이 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네. 그는 매번 뭘 까불지 말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출발. 놈이 다리를 벌리고 서자 그가 놈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 들어갔다. 놈은 그의 등을 타고 앉아 왼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쳤다. 이랴. 그의 입에서 말 달리는 소리가 휘어져 나왔다. 딸가닥 딸가닥 딸가닥. 놈의 무리 중 하나가 손뼉을 치자 구경하던 아이들도 덩달아 손뼉을 쳐댔다. 놈은 그로 인해 무서운 아이로 부각되었고 그는 놈으로 인해 누구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아이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놈의 무게를 감당해내기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쓰러지면 언제나 폭행을 당했고 아이들이 많을수록 폭행의 강도는 거셌다. 원장이 건물을 나오고 있었다. 그는 놈의 가랑이 사이를 빠져나와 달려가며 외쳤다. 원장 선생님, 아이들이 괴롭혀요. 원장이 그랬듯 그도 원장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다. 원장은 그에게서 손을 빼낸 후 빼낸 손을 이용해 사정없이 그의 뺨을 후려쳤다. 병신, 육갑을 떨어라, 육갑을. 그의 목이 돌아갔다. 아이들의 놀란 모습 뒤로 대창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스케이트 날처럼 빛났다. 몸을 휘청거리는 그에게 원장이 발을 내질렀다.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처박힌 그를 힐끔 쳐다보고 원장은 가던 길을 가버렸다. 원장이 사라지기를 기다린 대창이 주먹질을 해댔다. 그가 쓰러지자 놈의 무리가 합세에 짓밟기 시작했다. 놈과 놈의 무리가 떠나자 이번엔 아이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어이 괴물. 고물이지. 원장의 배신보다 놈의 주먹이 놈의 주먹보다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의 말이 그를 더 아프게 했다. 화장실로 도망쳐간 그는 거울을 봤다. 눈두덩이 주먹만 하게 붓고 뺨에는 선명하게 도드라진 원장의 손자국 위로 화상 흉터가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바닥에 놓인 소를 이용해 붉게 얼굴 흉터를 문질러 댔다. 그리고 다시 거울을 봤지만 피와 진물만 날 뿐 흉터는 그대로였다. 그는 얼굴을 흉터색에 맞추기 위해 뜨거운 태양 아래 섰다. 대창은 매일같이 태권도장의 창 너머로 태권도를 따라하며 스스로의 입지를 견고히 다졌다. 건호는 놈의 명령에 따라 가방을 들어주고 놈의 무리를 도와 원하는 것을 훔쳐주는 것으로 다소간 위기를 모면하고 있었다. 그러나 놈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려 할 때면 어김없이 그가 제물이 되어야 했다. 그가 중학교 3학년이 되고 놈이 고등학교를 가고서야 방과 후에 횡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나 방학이 되자 또 걱정이었다. 놈에게 걸리면 하루 종일 시장을 돌며 도둑질을 해야 했다. 놈의 눈을 피해 보육원 뒤편의 소나무 숲 사이로 몸을 숨기고서야 안도했다. 시원한 바람 한 점이 솔잎을 떠밀고 들어왔다. 솔잎도 불었고 바람도 불어왔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들었지만 그는 도무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웍. 아, 깜짝이야. 놀란 그가 왼쪽으로 비켜 쳐다봤다. 언제부턴가 그는 뺨의 흉터를 감추기 위해 습관처럼 비켜서고 있었다. 정화가 웃고 있었다. 그보다 2살이 많은 그녀의 머리에는 노상 꽃이 꽂혀 있었다. 그를 적대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뭐해요? 쓰레기 줍는다. 그녀가 쓰레기를 주워 담은 비닐봉지를 흔들어 보였다. 쓰레기를 왜 주워요? 산은 쓰레기로 넘쳐난다. 그렇지만 치울 사람이 없다. 그렇다고 버려둘 수도 없다. 그녀가 남쪽 먼 산을 가리켰다. 산에 그렇게 적혀 있어.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비닐봉지를 그에게 턱 안기더니 앞서 걸어갔다. 따라와. 그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딱히 갈 곳도 없던 터라 뒤따라갔다. 그녀가 쓰레기 앞에 서서 명령했다. 주워. 악에 없는 그녀의 명령에 그가 웃음 지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좋아. 킥. 사람들이 과자 봉지를 뜯어서 과자는 먹고 봉지는 주머니에 넣는다. 그런데 뜯은 부분은 왜 그냥 버리는지 모르겠어. 쓰레기를 두고 끝없이 주절거리는 그녀를 따라 당도한 곳은 금샘이었다. 숲 사이로 듬성듬성 무리를 이룬 바위가 고당봉을 중심으로 나열해 있었다. 넓고 편편한 바위에 오른 그녀가 한판 굿이라도 버릴 듯 노래를 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동해바다 아스라이 수평선 너울지고 서산의 서성이는 낙동강 구비구비 평야를 감아돈다. 머리는 원효봉에 두고 배꼽은 고당봉에 내 보이고 토끼는 억새와 눈이 맞은 바위 틈의 고사리 세모난 하늘은 바위 아래 숨어 오색구름을 기다리는데 한바탕 푸닥거리를 마친 그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위에 걸터 앉았다. 내가 하늘로 돌아가 별이 되면 내가 인간들을 선도해 산을 사랑하고 보살펴라. 내가요? 그래. 너라면 능히 인간을 아울러 산을 사랑하고 하늘의 뜻을 받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말을 비꼬아 주려다 그만두었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도 진지했다. 사람들은 샘의 물을 보고 빗물이 고인 것이라고 한다지. 안개가 많아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도 하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말뚝바위 꼭대기에 자리를 틀고 앉은 샘은 바위도 녹여내 기세의 햇볕에 나뭇잎. 그림자 하나 얻어 내지 못하고 있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는 그녀의 침묵이 무한에 덧붙였다. 처음이라서. 처음이라 그렇겠구나. 그녀가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는 내가 안 징그러워요. 그녀가 의아하다는 듯 쳐다봤다. 보석처럼 빛나는 눈이었다. 흉터요. 그가 자신의 흉터를 가리키자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란다. 그녀의 해맑은 미소에 그는 괜히 눈물이 났다. 대창에 무리에게 불려간 곳은 창고 앞이었다. 놈이 버티고 서 있고 그가 도망칠 것을 우려한 놈의 무리가 도주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어디 갔었어? 금세 매여.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그가 스스로 엎드려 놈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 들어갔다. 누구 맘대로 금샘을 가? 놈이 그의 엉덩이를 걷어차자 그는 맥없이 쓰러졌다. 그만두지 못해? 미끄러지듯 달려와 놈을 밀어내고 그의 상태를 살피는 이는 정하였다. 그러자 놈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복부를 가격했다. 인연이 어디서 끼어들어? 헉. 헛바람을 들이킨 그녀가 배를 잡고 엎드렸다. 고통을 이기지 못한 그녀의 입술에서 가녀린 신음이 새어나왔다. 주위를 둘러본 놈이 무리에게 명령했다. 안으로 끌고 가. 놈의 무리가 그녀를 끌고 창고 건물로 이동했다. 얼굴이 노랗게 탈색된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땅에 끌린 그녀의 발자국을 뒤따르는 놈의 눈동자는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달려가 그녀를 구해내고 싶었지만 놈의 무리에 맞선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보육원 문 밖으로 도망쳤다. 보육원 운동장은 아이들로 혼잡했다. 남자애들은 축구를 한다고 야단이고 여자애들은 특유의 고성과 비명을 곁들여 법석을 떨고 있었다. 원장은 시유지를 조사 나온 시청 직원과 함께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봤다. 상처가 많은 아이들입니다.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유지를 꼭 불화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청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는 가운데 어느새 곁으로 다가온 정화가 끼어들었다. 어제 오신 손님에게는 땅을 불화받아 아파트를 지을 거라고 하지 않았나? 원장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원장은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보육원을 운영한다지만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보육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직원이 원장과 그녀의 표정을 번갈아 살피는 가운데 대창이 다가와 그녀의 머리를 가리켰다. 미친년, 머리에 꼭 꽂았잖아요. 주위로 몰려든 아이들이 왁자지껄하게 웃자 직원도 따라 웃었다. 계속.